안녕하세요. 공공협력원 이창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함부르크의 도시의 역사에 대해서 또 함부르크가 앞으로 어떤 도시로 거듭나는가 도시 개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부르크의 창의적인 복합 도시 공간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펜시티입니다. 오래된 항구를 새로운 어떤 공간으로 재생을 시킨 프로젝트인데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가능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로서 세계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현재 손꼽힐 정도입니다. 하펜시티 프로젝트는 낙후된 항구를 재개발하여 기존 도심가의 확장 필요성으로 주거,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상업적인 기능을 추가해서 도시 확장과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도시 재생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엘베강과 항구에 인접한 지를 살려 수부형 공간을 개발 계획을 하였으며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총 10개의 지역에 각기 다른 용도로서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밀도로 개발하지만 현재 6, 7층 정도의 규모의 건물群으로서 상당히 각기 다른 요소를 넣어서 현재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47만 평에 157헥타르가 되겠으며 이러한 개발 배경에는 낙후된 항구를 재개발하여 기존 도심가의 확장의 필요성에 의합니다. 주거와 문화, 엔터테인먼트, 교육, 상업이 혼재된 메트로폴리탄 지구를 통한 도시 확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커뮤니티에 안정된 효과를 제공하여 도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라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함부르크 도심의 슈퍼셔스타는 오래된 보세 창고 지역의 남쪽 항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액은 100억 9천만 유로서 민간 투자가 85억 유로고 공공 투자가 약 25억 유로가 되겠습니다. 공공 투자는 스페셜 펀드 바이 시티 앤 포트에서 약 15억 불 정도 투자가 되었고 공공 건축물, 대학이나 필하모니 공연장이라든지 도로 박물관 투자 금액이 약 3천만 유로가 투자되었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표로 한번 보면 그 하펜시티는 157헥타르인데 육지 면적이죠. 127헥타르고 수면이 약 30 매립에서 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SPC를 만들어서 하펜시티 유한공사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일정은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규모나 외형보다는 콘텐츠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친환경 개념과 건축과 가치의 소규모 건물, 공공공간의 가치를 두어서 도시 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총 부지의 20에서 35%가량을 공공공간으로 개발하여 약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86억 유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하펜시티의 지도의 단면입니다. 2000년도에 마스터 플랜을 그렸으며 총 157헥타르로서 워터프론트 지역은 약 10.5km 정도 됩니다. 도시의 약 40% 정도까지도 확장을 하는 어마어마한 메가 프로젝트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의 공간을 활용을 보면 민간 지역과 공공교통 지역, 그 다음에 교육 지역, 그 다음에 상업 지역, 서비스 지역 이렇게 현재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127헥타르를 공공과 교육과 상업과 교통지구를 적절히 잘 분선해서 쾌적한 도시 공간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개발 구역 프로젝트를 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10가지 섹터를 이렇게 나누어졌다는데 그 첫 번째 지역이 산토카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업 및 소매업, 사무용, 식당으로서 현재 맨 좌측에 보실 수 있으며 현재 2,700개의 직업과 주거지로서 엘피라모니의 44개를 포함해서 약 746세대를 현재 건축 중에 있고 또 건축을 완공한 세대도 있습니다. 현재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개발이 완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산토파크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사무공간과 교육공간, 사회기관, 도소매 및 식당으로서 약 2,600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지금 하고 있고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현재 건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지역은 스트란드카이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사무공간, 호텔, 도소매 및 식당 지역이 있으며 특히 크루즈 선착장이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유버지 쿼티어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피스와 주거와 문화산업과 호텔 및 크루즈 선착장이 있는데 옛 항만사무소, 수직구조의 크루즈 선착장, 멀티플렉스 극장 등으로 약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엘브 토콰리어 지역입니다. 여기도 사무공가가 도소매 식당 지역으로 약 9헥타르로서 주요 건축물은 엘베 아카데미스, 그 다음에 HCU 대학과 그 다음에 국제적인 해양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현재 건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로제 파크 지역입니다. 한창 개발 중인데요. 여기도 사무공간과 서비스, 역시 이 공간에 호텔링이든지 그런 관련 서비스 산업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쪽에 상당히 호텔 등 박물관, 학교 등이 많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축 기간은 약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이 오버하펜 지역입니다. 여기는 좀 역동적인 문화 및 창조적 지역 개발 구역에서 문화에 대한 컨셉을 좀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문화 창조 구역과 스포츠 시설의 역할도 하고 남은 부지를 또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2019년도에 보시면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 기간 상당히 좀 길게 2030년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켄하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사무나, 레저시설, 호텔, 상업, 식당, 서비스 지역으로 약 24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주요 건축물로는 여가시설,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이 되겠으며 건축기간은 2012년에서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엘브리켄 지역입니다. 이 공간은 맨 끝단에 있는 지역으로 여기도 사무공간과 서비스 호텔 지역으로서 약 21.4헥타르 되겠으며 주거지로서 약 1100개의 어떤 주거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며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현재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펜시티는 순차적으로 10개 지역을 나눠서 각각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나누어서 넣고 순차적인 어떤 자금을 확보해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투자를 해서 하는 대표적인 모범 도시 개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펜시티의 개발에 대한 가장 중요한 5가지의 전략적인 컨셉이 있는데 우리가 5CS라고 합니다. 5개의 C를 넣는데 첫 번째, 커넥팅,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각각 기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다음 두 번째, 커뮤니케이팅, 어떻게 각각 기능을 갖다가 소통을 할 것인가, 그런 기능을 넣고, 세 번째가 이제 컨트롤, 이 각각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하고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기능이 되어 있고, 네 번째, 체인징, 각각의 기능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변화시키면서 어댑팅, 어떻게 적응을 시킬 것인가 하는 걸 네 번째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콜래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콜래보레이션은 어떻게 협력을, 각각의 기능을 협력할 것인가 하는 이 5가지의 5CS의 어떤 모토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질적인 하펜시티 도시 개발을 위해서 이 하펜시티라는 걸 어떻게 아이덴티티를 갖고 갈 것인가, 또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갖고 갈 것인가, 또 어떻게 도시 재생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3가지 질적인 어떤 콘텐츠적인 특징을 가지고 지금 한참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펜시티라는 건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도시 재생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물리적인 그런 4가지 문화적 기능까지 포함해서 그 기능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갖고 가자는 게 하펜시티의 도시 개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하펜시티의 전체적인 광경입니다. 첫 번째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엘브 필하모니 공연장 및 호텔 및 주거시설입니다. 약 1조 원을 투자해서 어떤 대표적인 명소화 되었으며 거기를 중심으로 어떤 주거와 복합단지로 연결을 쭉 시켰습니다. 하펜시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도로입니다. 제일 요새 도시의 대명사인 걸어다니는 도시, 워커빌리지 도시와 함께 또 유럽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이클링 에 대한 도시계획도 상당히 중요해서 사이클링에 대한 도시계획을 상당히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펜시티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에 대해서 요약을 보면 157헥타르가 되겠고 이 하펜시티 도시의 함부르크 도시의 40%
를 확장하는 도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그러나 비록 원도심과의 거리가 8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서도 유의된 지역을 도시를 지금 개발하는데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4만 5천 개의 직업을 새로운 일자리를 현재 창출하고 있고 약 7천 개의 새로운 주택을 제공하는 데 상당히 이 항구 도시의 함부르크를 도시 경쟁을 높이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핫벤시티 도시의 재생에 우리가 의의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 이제 무조건 개발하는 게 아니라 과거 보존 건물에다가 플러스해서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을 접목시켰다 하는 겁니다. 항만 내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과 항만 시설을 파괴하는 대신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서 핫벤시티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이고 독창적인 건축물을 탄생을 시켰고 또한 크루즈 시설을 제외한 항만들은 과거 시설들을 그대로 유지 보수하고 코코아 창고를 개조해 만든 콘서트홀, 창고 건물을 이용해 만든 과학센터 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상업적 복합도시가 또 대표적인 도시재생의 의의라고 볼 수 있는데 효율적인 교통 및 홍수 예방 계획을 세웠으며 낙후된 재개발을 상업적 용도가 많은 상업적 복합도시 형태로 진행함에 따라 문화, 레저, 주거시설 등과 연계한 시너지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복합도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핫벤시티 안에 가장 큰 유네스코가 지정한 보세 창고 지역의 재생입니다. 슈퍼 이셔스 슈타트 창고 지역입니다. 저녁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들 상당히 아름다운 이 강의, 엘베 강의 슈퍼 스타트 창고 지역의 사진입니다. 함부르크 항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역사적인 창고 단지를 상업지역으로 재생시킨 사례입니다. 1991년 기념물 보호 목적으로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을 해서 등록되어 있으며 네오고딕 형식 붉은 벽돌로 만든 외부 층이 있으며 현재는 수심이 낮아서 낮은 유람선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슈파이어 슈타트는 향수의 도시라는 원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칼 요한 크리스만 짐버만이라는 분이 했고 최초의 1883년부터 1927년까지 최초 건축을 했으며 1960년부터 재생 및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특징은 붉은 벽돌의 도시라 불리기도 하고 7에서 8층으로 구성된 17개의 빌딩이 서로 군집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00년 동안 커피, 차, 코코아, 향신료 등과 같은 물품들을 하역하던 보세 창고 구역의 역할을 했으며 현재는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진을 보면 붉은 벽돌로 만든 볼 수 있죠. 과거에 코코아라든지 곡물을 보관하던 창고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이제 재생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슈파이스타트 창고 지역은 최초의 1888년 10월 29일에 낙성식이 그 안에 부르케라는 건 브릿지 영어로 얘기하면 그 지역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낙성식이 열렸던 장소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건 당시에 이제 황제였던 빌헬름 2세가 고종 황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제의 어떤 식민지 1910년 한일 합방을 앞두고 우리가 식민지로서의 국가가 위기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많은 열강들이 들어와서 1895년 갑오경장 이후에 소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미국이나 여러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그런 다툼 속에서 우리 빌헬름 2세가 고종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지지했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의 어떤 빌헬름 2세가 낙성식에 참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부르크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엘브필 하모니입니다. 보세 창고에서 복합 문화 재생 공간으로 탄생을 했는데 여기에는 주요 공연장 및 호텔, 그 다음에 주거 시설이 있습니다. 과거에 코코아와 차 등을 보관했던 37m의 높이의 건물로서 보세 창고를 약 8억 유로를 들여 콘서트홀로 만들었고 주거 시설과 그 다음 웨스틴이라는 호텔을 만들어서 복합 문화 재생에 대한 건물입니다. 2017년 1월에 개관을 했으며 특징적인 건 약 1000개의 정도의 구부러진 유리 벽면과 파도를 연상시키는 지붕 구조가 포인트입니다. 스위스 건축팀은 헤르조그 디 무에론이라는 건축팀이 디자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필은 하모니는 과거의 모습입니다. 코코아를 저장했던 옛날의 사진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며 이렇게 과거에서 하역을 하던 1964년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렇게 이제 변경을 했고요. 좌측편에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11번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보시면 그쪽이 웨스틴이라는 호텔의 시설이 되게 있고, 가운데 이렇게 보면 넓게 이제 공연장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오른쪽의 상단에는 상당히 고급 럭셔리 엘브강을 볼 수 있는 주거 시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간 현재 추진이 되었고, 용도는 복합식물 대형 콘서트홀이 되겠으며, 과거 2차 세계대전에 피해를 입었던 건축물로 1990년대까지 코코아와 차 등을 보관했던 건물이다. 그 다음에 1000개 정도의 구부러진 유리 벽면과 파도를 연상시키는 지붕 구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실내 내부 콘서트홀은 일본의 토요다가 음향 디자인을 맡았고, 여러분들이 하펜시티에 딱 입구에 들어가면 저 건물이 엘브 필하모니가 첫 번째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올라가실 수 있고요. 5층에 보면 플라자라는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에서 여러분들이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장소인 콘서트홀은 그레이트 콘서트홀과 리사트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100명이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대공연장은 리사이트 홀은 약 550명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랜드 홀에 약 2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 내부 사진이겠습니다. 이렇게 내부에 아름답게 공연장도 잘 설계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주거미 호텔 시설을 복합적으로 넣는데, 웨스트리라는 호텔이 있으며 2016년 11월 오픈해서 약 244개의 객실이 있으며, 주거시설로서는 약 45개 고급 아파트 주거 단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회의실, 레스토랑, 바, 스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층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플라자라는 넓은 공간이 오픈 스페이스입니다. 열려있는 공간으로서 360도 여러분들이 함부르크의 항구라든지 시내라든지 이런 전경을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45개의 주거 공간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우리 30평에서 약 100평 정도의 규모의 고급 아파트, 상당히 비쌉니다. 주거시설에서 모든 함부르크의 강이라든지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급 지역입니다. 여러분 실내 인테리어도 상당히 잘 제공되어 있고, 가구들, 퍼니처들도 상당히 고급 가구로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자면 멋있는 전경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엘브 필하모니의 안내 표지판들도 상당히 세계적인 디자인들을 고용해서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주요 명소는 마르코 폴로 타워입니다. 주상국파 및 유니레버라는 세계적인 회사의 오피스 건물이며, 전체적으로 55m, 2010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펜시티의 이 또한 마르코 폴로 타워는 랜드마크로 유니레벨 하우스사 빌딩과 함께 2개의 유리 건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는 크루즈 선착장과 스탄트카이 산책로가 잘 연결이 되어 있고, 지상 17층으로 구성 각축이 조금씩 돌아가는 형태의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설계는 스투카르트에 있는 베네시 아키텍켄이라는 분이 설계를 했으며, 추진 일정은 2007년부터 2010년 약 3년간에 걸쳐서 주거공간 및 오피스공간 복합시설을 했습니다. 특징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 뼈대 구조의 건축물이었으며, 외부에는 방문객을 위한 식당이 있으며, 내부는 오피스 및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기순환장치, 온도 조절 장치 등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오염 및 소음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합니다. 독특하고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그 바로 옆에 유니레버 본사와 함께 2채의 유리 건물로서 하펜시티 내부의 랜드마크를 담당하고 있고, 총 주거 공간은 58채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사진을 보겠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주거 공간의 어떤 데크의 시설에서 이 또한 함부르크의 항구를 이렇게 잘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곳은 좀 특이한 곳인데, 뮤지컬 전용 극장입니다. 스테이지 시어터인 하펜인데, 과거에 여기도 이제 창고나 이런 사용되다가 2000년도에 라이언 킹이라는 세계적인 뮤지컬이죠. 뮤지컬을 전용 극장을 여기에 지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함부르크 항에서 여기를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서 라이언 킹 전용 극장에 내려서 공연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 네, 아이들한테 상당히 인기죠. 그냥 공연장에 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가게끔 해서 우리나라의 여의도에도 조그만 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연장을 만들어서 배를 타고 와서 공연을 보게 하면 그것도 어떤 관광의 어떤 한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공연장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및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시설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명소는 피시마켓 햄버거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어시장이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큰 유명한 생선의 경매시장이었는데 어시장 경매장을 갖다가 문화복합 공간으로 만든 재생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이 공간은 1880년대 최초에 건설이 되었으며 어시장으로서 약 2억 8천만 유로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 내 생선 공급량이 약 14%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함부르크 수산시장과 알토나 수산시장은 경쟁 관계에 있었으나 이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이 되었고 매주 일요일 아침에 경매 창고장에서 문화 공연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에 수산시장이 열리고 문화 공연 축제가 있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고 재생의 어떤 대표적인 문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최초에는 1703년에 개장을 했고 오래된 종합시장이며 현재 7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고 과일, 꽃, 생선 등을 팔지만 생선을 중점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접한 곳에 댄스 플로어와 알토나 시청 등이 있고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함부르크의 가장 오래된 종합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일요일만 열리는 어떤 락 음악 축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락 밴드가 있고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약 4, 5천 명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새벽부터인데 맥주와 간단한 피시버거 등을 먹으면서 어떤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가시게 되면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가시면 새벽에도 맥주를 마시고 아바의 음악을 듣고 락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일요일 아침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피시마켓에 아침에 커피도 팔고 피시버거도 팔고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다음 소개해 드릴 장소는 플란테논 블로메라는 지역인데 공동묘지를 공원으로 재생시킨 사례입니다. 또 세계적인 조경박람회가 많이 열리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당시 원래 동물원과 공동묘지가 있던 부지를 1930년 대규모 꽃 박람회를 위해 공공공원으로 조성하였고 플란테논 블로메라는 뜻은 식물과 꽃이라는 지역 방언으로 1821년 요한 레만이 플라타너스 나무를 심은 것으로 시작되었다 합니다. 함부르크에서 오래된 식물원이었으며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있어 지금은 현재 시민들의 휴양지 역할을 하고 콘서트라든지 공공극장, 음악 공연, 커다란 놀이터 등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47헥타르가 되고 있고 최초에는 1930년도에 개장을 했으며 공동묘지 및 동물원을 공공정원으로 바꾼 재생사업입니다. 주요 특징은 대중들을 위한 연극 및 음악 공연과 여름에 열리는 물빛 콘서트가 상당히 유명하고 겨울에는 아이스링크를 설치하여 고원 남쪽에는 커다란 놀이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특히 1930년부터 4차례에 걸쳐 다양한 국제 원예 박람회를 개최하여 때마다 조경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함부르크의 녹색의 허파라고 불리는 이 정원은 실질적으로 공원보다는 거대한 원예 정원에 가깝고 수많은 식물과 야생화, 볼거리, 놀거리 등이 풍부한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소개해 드릴 장소는 슈턴첸츠입니다. 문화자유타운이라고 하는데요. 레퍼반 이후에 함부르크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유흥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많은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이 살았으며 1970년대부터 학생들과 가족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합니다. 함부르크에서 가장 작은 지구이기도 하지만 독특한 문화가 있으며 특히 콘서트, 라이브 뮤직이 특징이며 이 산체스라는 뜻은 빈민가라는 속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되게 가난했지만 문화나 음악적으로는 상당히 활발했던 지역으로 음악적으로 보면 어떤 우리 지금의 홍대 같은 곳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특징을 보면 1682년도에 이 지역이 시작했고 노동운동의 중심지였고 주거와 어떤 문화의 혼합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약간의 좌파 성향의 지역이고 과거 성벽 분업이 있었고 대부분이 철거되고 현재는 주거지와 상업구역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명소가 있는데 노테 플로라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대표 예술지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시위하면 우리가 광화문 시청을 연상하듯이 이 함부르크에서도 어떤 시위하면 노테 플로라에서 시작이 되고 거기서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1886년 다목적 콘서트홀로 개관이 되었고 이후 각종 시위의 중심지로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자익운동권의 만남의 장소로 역할을 하였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은 공연장으로 1940년까지 공연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후 창고로 이용돼서 현재도 자유로운 카페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장소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지역은 오텐센이라는 이민자 소외 지역이 지금 상당히 번화한 거리로 발전된 지역으로 도시재생할 사례입니다. 1390년대 농부와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이 정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1960년대부터 쇠퇴기를 걸었으며 주민들이 모두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대부분 타지에서 온 이민자들이 대거 이 지역에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오래된 가옥들이 개조되어 공동 아파트로 리모델링 되었고 또 다양한 문화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약 2,300개의 주거용 건물 중 약 1,330개 정도는 사회 임대주택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현재는 쇼핑센터와 밤문학, 각 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와서 그런 문화활동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서 외국 관광객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명소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은 칠레 하우스입니다. 함부르크 하는데 왜 칠레 하우스냐? 좀 칠레는 저 남미에 있는 나라 이름인데 의아하시죠? 하여튼 그 칠레 하우스가 또 이 함부르크의 어떤 명소인데 약 480만 개의 벽돌로 이루어졌으며 당시에 이제 그 건축물에 있어서 표현주의를 상당히 많은 건축가들이 주장을 해서 건물들이 지어졌습니다. 이 표현주의의 대표 주자가 칠레 하우스라고 합니다. 벽돌 고딕 양식과 표현주의의 영감을 받아서 1920년대 벽돌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칠레 하우스는 그 당시 앙리 슬로만이라는 선박 부호가 칠레에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여기다 이제 건축물을 지어서 그 이름을 명명하기를 칠레 하우스라고 이름 지어서 그 이름에 해서 우리가 칠레 하우스 유래됩니다. 그래서 설계는 허거라는 분이 했고 1921년부터 1924년까지 건축이 되었고 주요 특징을 보면 주요 독일의 표현주의 대표 건물로서 위에서 바라보면 한 척의 배 형상을 띠고 있고 엘베강의 항구 도시라는 것에 착안하여 강 위의 배를 연상케 만든다 합니다. 곡선과 수직과 움푹 들어간 상층부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빌딩은 도클랜드 오피스 빌딩입니다. 선착장을 오피스로 재생을 2006년도에 하였으며 유럽에서 건축 디자인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004년까지 선착장으로 사용된 영국행 페리터미널의 지상부지를 오피스 건물로 재생을 하였으며 강을 따라 전면 유리가 47m로 이어져 있고 경사가 66도로 상당히 가파르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에 콘크리트 벽과 독고병 강까지 확장시켰으며 건물 넓이는 21m, 각 층의 길이 86m, 건물 전체 높이에서 4개의 강철 프레임으로 격자 빔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는 대학의 어떤 기능으로서 현재 단과대학이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진을 보면 도클랜드의 사진입니다. 야경과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 66도의 가파른 경사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운동 삼아서 한 3분이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시면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가 있고 유럽의 디자인상을 받을 만큼 상당히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르크에 가시면 한번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함부르크의 창의적인 복합 명소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 시간에는 함부르크의 주요 시내 관광 명소 및 랜드마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